근데 이 N번방 사건은요, 어느 날 한순간에 짠 하고 나타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여자가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정말 N번방에서도 네. 피해자들이 부모한테도 말을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 아이는 왜 엄마한테 알리는 게 무서웠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언니당에 또 찾아왔는데요. 네, 자주 오네요.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민이 많았던 성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요즘 참 세상이 흉흉하죠. 성교육 문제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어요. 아동성 전문가이신 김보람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살 아들과 8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성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장애 비장애 통합성문화센터인 서울시립 중랑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요즘 N번방 사건과 같은 그런 사회적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보면 아이들의 성교육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N번방 사건도 사실 보면 그 가해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교육은 성교육대로 열심히 시키는데 왜 그런 음지에서는 이렇게 정말 약간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간극이 큰지 그런 것도 사실 되게 궁금해요. 이 N번방이라는 사건이 나오면서 사실 전 국민이 굉장히 많이 분노했죠. 맞아요. 예, 근데 이런 분노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분노와 동시에 사실은 걱정이 더 많이 앞서셨을 맞아요. 거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끔찍해요.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사실 저 역시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분노보다 사실 걱정이었어요. 근데 이 N번방 사건은요, 단순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이 왜 이게 일어났을까라는 거를 조금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문제이긴 해요. 네. 어느 날 한순간에 짠 하고 나타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을 너무도 당연하게 성적 대상화하고, 그리고 성희롱이나 성폭력 같은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가벼운 놀이 문화처럼 여겨졌던 이러한 의식들이 기반이 돼서 나타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인식은 많이 높아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문제, 음지에서의 그 문제는 더 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때의 성교육이 사실은 여자가 짧은 치마 입으면 여자가 이제 약간 뭔가 남자를 약간 홀렸다, 유혹한다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인식이 저희 안에 있어요. 약간은. 몸가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몸가짐을 여자라면. 항상 조심해야 네.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을 하면서도 이건 좀 아닌데 싶으면서도 그 대안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그런 그리고 걸 잘 저도 모르는 모르게 거예요. 아이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음. 그런 얘기들이 정말 맞는 건지, 맞는 교육인 건지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죠. 이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을 여성한테 씌우는 거예요. 네가 짧은 치마를 입어서, 또는 아동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낯선 사람을 따라가서, 네가 이야기하지 않아서 왜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가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유발시켰다라고 하는 잘못된 관점들이 있는 거죠. 원인을 피해자가 그쵸. 제공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어떤 위험 상황에서 피해자는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극히 적은데 도움조차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서는 저항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N번방에서도 네. 피해자들이 부모한테도 말을 못했잖아요. 그 아이는 왜 엄마한테 알리는 게 무서웠을까요? 저 그게 당연히 엄마한테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말을 못했을까요, 그거? 아이한테도 오랜 시절부터 이 성이라는 부분들은 어느 날 이렇게 내가 이런 의식을 가져야지 라고 해서 이게 막 뒤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사회문화 안에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나씩 자리 잡아가는 건데, 이 아이도 그 사회 속에 있는 거죠. 피해자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사회에 들어가 있고, 그 사회 안에는 우리 엄마 아빠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알려졌을 때 혹시라도 엄마가
너 그러게 화를 왜 낼까 이거에 대한 기반은 사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차도 적당히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네. 오픈을 했을 때 네. 확실히 그 가해자가 정확하게 처벌을 받고 그쵸? 나는 네. 보호를 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건데 맞아요. 그 믿음이 이제 형성이 안 됐다라는 네네. 거죠. 아, 너무 안타깝네요. 너무 네. 안타까워요. 약간 너무 흉흉하니까 계속 아이한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진짜 더 하게 되는 입버릇처럼 것 같아요. 하게 예,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사실 부모 마음은 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속속들이 사실 좀 궁금하기는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궁금한 마음을 좀 이렇게 열려면 부모도 약간 어떤 태도를 좀 변화시키고 또 아이한테 마음의 문을 좀 많이 열어서 아이가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고민이 많은데요. 아이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왕성할 때잖아요. 엄마로서 그런 것들을 아이한테 어떻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아이랑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성에 대해서. 사실상 동성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저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저한테 뭔가를 의논해 주길 바라거든요. 뭐 남자친구가 생기든 신체적 변화가 생기든 그런 걸 저한테 숨기지 않고 저한테 털어 놓아주길 바라는데, 그런 이제 친구 같은 엄마가 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선생님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다양한 친구의 관계가 있죠. 예, 어떤 친구는 그냥 오며 가며 그냥 인사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내 속 깊은 이야기까지 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 친구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속을 터놓는 관계의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만난 친구하고 그렇게 속 터놓는 관계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차근차근 신뢰가 바탕이 돼서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도 이 아이는 내 편이 되어줄 거고, 어떤 이야기를 해줘도 이 친구는 들어줄 거야 라는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엄마가 만약에 그런 친구가 되길 원한다라고 하면 그 기반을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기반이 무엇이냐, 이거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이는 이미 많이 큰 것 같은데 난 놓친 거 맞아요. 아닌가? 네, 그런 라는 생각 들어요. 생각을 네, 바로 들어요. 생각이 네. 드는데 그 생각이 드는 시점이 그 아이의 생애에 내가 지금 함께하는 가장 어린 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네. 명언이네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라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좀 운이 좋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제가 어떤 성적인 얘기를 하든 다 약간 들어주시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말 이런 얘기까지도 엄마랑 할 수 있나 싶은 얘기를 좀 다 털어놓는 그런 편이에요. 저희 엄마는 좀 특징적인 거는요, 만약에 엄마가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뭔가 교육적으로 뭔가 막 지도를 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했으면 제가 엄마한테 말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다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니까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제 약간 성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잡아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모가 약간 어떻게 보면 성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공감하고 들어주면서 뭔가 믿음을 쌓아가는 그런 관계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너무 복 받으셨고. 그래요? 예, 사실은 그 시절에 네. 그 어머님들이 우리보다 쉽지 않죠. 예, 맞아요. 네. 쉽지 않고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그 공감해주고 귀 기울여주고 라는 이 두 단어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요새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엄마는 아빠랑 그런 애정 행각을 해서 자기를 낳았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생각만 하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징그럽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정말 그걸 했어? 라고 물어본다든지 저한테 그런 호기심을 갖고 자꾸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 생활 한 10년 정도 하면서 저희 남편이 좀 무뚝뚝한 성격이다 보니까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뭐 뽀뽀를 한다든지 허그를 한다든지 뭐 사랑해 뭐 이런 간질거리는 애정 표현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아이에게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견해나 이렇게 성인식을 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부부가 당연히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그럼 너가 어떻게 낳았을 것 같아? 너가 어떻게 낳았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걱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제 앞에서 뭔가 뽀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손을 잡는다든가 이런 스킨십이 전혀 없었어요. 사춘기에 접어들 때쯤 이제 알게 되잖아요.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배신감,
그러니까 한동안 엄마 아빠를 너무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더럽다고 느껴진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진짜 그런 그렇게까지. 마음이 그러니까 너무 들었구나. 징그러워, 너무 징그럽고 약간 너무 놀라고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징그럽다, 뭔가 불편하다, 아, 뭔가 혐오스럽다라는 부분들이 생각하게 되는 지점을 조금 저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관계를 맺는 것들은 단순히 그 행위만 하지는 않거든요. 보통의 이런 음란물 같은 데에서 그게 징그럽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전후 상황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 행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자극적이고 또는 사람에 따라서는 더 징그럽고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이 과정들에 대한 그래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성교육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성교육들이 단순하게 뭐 생식에 대한 이야기들, 단순히 뭐 폭력 예방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딱딱딱딱 끊어서 가는 형태처럼 예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야기하는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거에서는 이런 관계, 문화, 그리고 인간의 성장 발달, 그 안에서 오는 인간 가치의 존중이라든지 이런 성평등, 성적 자유결정권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진행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성교육을 한다라는 뭐 이러한 사실적인 부분들, 뭐 횟수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성교육을 접근을 하고 또한 이 성이라는 부분들을 얼마나 폭넓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사실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전체적인 제도도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N번방이 이슈화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다급하게 막 횟수만 계속 막 몇천 건, 몇백 건 횟수만 막 일어나는 이런 현실들이 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서 아이들한테 무엇을 전해줘야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의 교육에서 자리 잡아야 되는 거고 더불어서 가정 안에서도 단순히 내가 오늘은 맘먹고 아이하고 성교육을 해봐야지 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 네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아이가 나와의 관계가 아닌 타인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내가 얼마든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상대가 나한테 감정을 표현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내가 그 감정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밑거름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남자니까 이래야지 여자니까 이래야지 라는 잣대로 해서 이것을 벗어났을 때 질책하고 문제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 혐오를 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흔히 요즘엔 나다움이라고 하죠. 너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을 하면서 가면은 사실은 혐오라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아이한테 이 세상에 제일 소중한 사람은 너고 너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정말 멋진 존재야 라고 많이 얘기해주면 줄수록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좀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지? 성적인 그런 성교육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과 이렇게 성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결된 것 같은데요? 네, 무엇보다도 부모가 아이의 정말 친구처럼 공감해주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면서 성에 대해서 조금 열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의 우리가 먼저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고 아이들과 함께 공감해주는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런 성교육에 대한 과제들도 이제 쉽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언니당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네, 여러분들의 말 못하는 인생 고민이 있으시면요, 이 위에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네, 저도 기회되는 대로 많은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더 핫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당당!